집은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 방식으로, 내 식대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 공부할 때 스마트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진짜 문제죠. 집중의 문제이고, 이 집중은 환경에서 시작됐다는 게 저의 철학인데, 핸드폰이나 TV가 단순한 유혹에서가 아니라 뇌 구조에도 영향을 준다는 건 부모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손이 가도록 만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으로 조금 차단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거실에 이렇게 핸드폰을 집에 오면 바로 충전해서 둘 수 있는 공간을 놔두어 두었고요. 그래서 휴식 시간에는 만질 수 있지만 공부 시간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두고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님의 핸드폰도 무음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머님이 통화하시고 어머님이 카톡을 하시면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집중이 당연히 안 되겠죠. 본인도 하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신 용도로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면 잠깐 20-30분 동안 아이를 학습하는데 옆에서 도움을 주시는 조력자가 되시는 거라면 잠시 핸드폰을 꺼두시고 아이와 함께 집중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이한테는 제가 한계점을 항상 그 구체화돼서 보여주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TV와 게임 같은 이런 미디어 활동들이 금지사항이 아니라 나중에 어떨 때 내가 하게 되는 예정된 즐거움이라는 걸 자리 잡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휴식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하루의 일과가 끝났을 때는 영어 영상을 보거든요. 그런 것들 유튜브나 TV로 보는데 그렇게 보게 한다든지 주말에는 게임을 몇 시간 동안 하게끔 해준다든지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이 TV와 핸드폰을 본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정된 시간과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이가 금지된 시간도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시간에 대한 조율은 조금 필요하겠지만 그 조율은 지금 처음 핸드폰을 갖게 된 친구와 한참 핸드폰을 사용해서 갑자기 금지하게 된 친구의 경우가 너무 당연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율은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합의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그렇게 금지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예정되게 너희에게 충분한 시간을 줄게 라는 약속을 꼭 지켜주시고 그로 인해서 아이가 그런 통제력과 조절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조절력이니까요. 학원에 다녀도 집 공부가 필요할까요?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대부분 예습일 거예요. 그쵸? 어머님들이 불안해서 보내시는 이유가 옆집 친구가 진도가 빨라서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그런 것 때문에 보내시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건대 공부의 중심축은 학원이 아니라 집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학원을 아무리 보낸다고 해도 공부가 저절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들이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 체험을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학원이 그런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진도를 끌고 가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집은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 방식으로, 내 식대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갔다 온 시간만큼 집에서도 그거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최근에 학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영어 학원에 가서 오늘 문법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 문법에 대해서 오늘 투부정사를 배웠다. 그럼 투부정사가 뭐야? 라고 해서 설명을 말로 하던 글로 하던 본인이 풀었던 거에서 틀린 걸로 설명을 하던 어떤 방식으로도 좋으니 그거 한번 리뷰를 할 수 있는 기회. 수학을 배워왔으면 거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거나 오답 정리를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학원 갔다 와서 바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숨 막히겠죠. 생각만 해도 아이는 하기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 직후에는 아이가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숨을 쉴 수 있는 틈을 주시고요. 한 30-40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조금 해볼까? 우리 조금 해볼까? 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복습하는
흐름을 넘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는 새로운 걸 가르치는 공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제 원칙이고요. 1차 학습이 학원에서 이루어졌으면 2차 정리랑 감정 회복을 마무리하는 것이 집에서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많이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원 대신 인강은 어떨까요? 제가 인강도 해봤죠. 근데 인강의 일단 단점은 아이가 집중을 잘 못해요. 옆에 엄마가 꼭 앉아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남자친구들은 기계에 되게 빠르잖아요. 동시에 화면을 여러 개를 켤 수 있어요. 그래서 감시를 꼭 하셔야 돼요. 저학년 친구들은 인강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학습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 주로 고학년 이상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 그런 인강을 들을 때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인정받은 선생님들이라서 저같이 지방이나 비학군지에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프로그램인 건 확실한데,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딴짓을 하기에도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런 플랜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지만, 그러기엔 옆에서 어머님들께서 집중 관리를 해주셔야 한다라는 게 저의 경험담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짜여진 그 플랜대로 아이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머니께서 일단은 그걸 수업을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문제를 풀고 강의를 하는 스타일인지,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어서 그거를 해결하게 해주시는 분인지도 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다 있으세요. 진도를 어떻게 계속 1부터 10까지 다 나가시는 게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간중간 뭐 별책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단어는 섞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개념부터 정리를 하시고 문제풀이를 뒤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처음에 그런 로드맵을 짜실 때 어머님이 그거에 대해서 기준이 없으시면 어머님이 흔들리시게 되고, 그럼 당연히 아이도 흔들리게 되면서 죽도 밥도 아닌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머님들께서 먼저 들어보시고 숙지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집중 관리를 하는 상태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 제 책은 완벽한 공부법을 알려주는 책은 아니에요. 제가 산만하고 정신없는 아이들이랑 집에서 공부해보겠다고 마음먹고 이것저것 되게 해봤던 경험들을 담았던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아요. 제가 했던 연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데, 먼저 책을 읽으신 분들이 댓글로 이거 다 해야 되냐고, 선생님 파워 제이시냐고 막 이러면서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제가 내용을 많이 담았던 이유는 이 중에서 어머님들이 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게 어떤 걸까 하고 단 하나라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보를 많이 담은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대략적인 것만, 제목만 드리면 그걸 또 찾는 시간도 필요하고 우리 아이가 어떤 게 맞는지 또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적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진 거니까요. 차라리 그걸 오히려 어머님들한테는 자료로 생각하셔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걸 찾는, 틀린 그림 찾기처럼 찾아보는 재미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거를 다 하려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려고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저한테 파워 제이라고 물어보셨던 분들 아마 제이가 아니실까 싶은데, 왜냐하면 제가 했던 계획표나 제가 읽혔던 책들을 보시면서 그걸 다 해보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이가 루틴 잡는 걸 연습하는 것처럼 어머님들도 아이랑 집 공부하는 거 이제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작은 것부터 구체적으로 천천히 꾸준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를 실천하려는 거, 실천해보는 거, 이거 자체가 이미 너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집 공부는 되게 외로워요. 힘들고요. 그리고 티가 안 나요. 집안일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잘하는 친구들이 자꾸 눈에 보이고요. SNS 속에서 보이는 그 유니콘 같은 아이들에 비해서 우리 아이가 너무 부족해 보여서 자꾸 걱정도 되시고,
흔들리기도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제 책이 여러분 곁에서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라고, 지금도 충분하세요 라고 여러분에게 위로와 응원을 해주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결국 혼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옆에서 누군가가 지켜봐 주는 것, 함께 해주는 거는 되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하시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단단해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에 제가 그리고 이 책이 조용한 응원으로 남아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